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 습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의 말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이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언어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뻔한 말은 그만두면 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그것이죠. 무얼 잘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솔직하게 말해서 입이 가벼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이건 정말 비밀인데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변명과 멀어지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잘하는 게 드물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약속에 늦는 사람의 택시가 안 잡혀서 늦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와 같은 변명은 상대방에게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따지는 말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와 같은 말투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말투는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물론 왜 늘 나만 말하기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람 말투는 절대 못 고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다행히 우리가 강자이고 갑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약자이고 을이 되어 강자나 갑에게 서러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든 다가서려고 말하기를 조심하는 모습은 솔직히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이죠. 이런 것도 몰라요? 라는 상사의 질책에 당신은 네, 몰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사실 대화는 쌍방이어야 합니다.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애쓰는 것 같아 너무 힘들기도 하죠.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려는 우리의 호의가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미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 기억해야 할 2가지 태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원하는 걸 얻고자 이런저런 말을 상대에게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혹시 나 자신의 왜만 끈질기게 상대방에게 강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왜가 아닌 나 자신의 왜만 말해봐야 타인에게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말하기 태도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주의를 한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말하기로서 상대방에게 다가섬에 있어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상대방 관점에서의 기쁨 그리고 흥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내 말이 지금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원을 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상대방의 욕망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우리 자신의 소원에 지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쁨과 흥미를 고려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유명한 속담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죠. 빚을 갚으면 남는 게 무엇인가? 빚이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메운다면 플러스가 아니다. 0이다. 이제 다시 시작인 거다. 결국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을 하면 무엇인가를 더 얻는다는 게 아니다. 잘해봐야 기존의 부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말에 대한 속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예쁜 얼굴값 말로 깎는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말라. 말, 대화 만만치 않습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말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왜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면 그 차갑던 상대방도 어느새 한층 가깝게 다가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한마디가 있다. 좋게 말해주는 것 중에 최고는 역시 칭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게 말해준다는 것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어야 하는데 문득 나의 관점에서 좋은 걸 말하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칭찬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칭찬하는 것에 거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예는 나눈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를 칭찬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다 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칭찬하십시오. 지나친 칭찬은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한다. 사람들의 억측과 뒷말을 만든다. 편애로 비친다 등의 근거로 칭찬이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부정적 고민이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만한가요? 칭찬의 역효과를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칭찬이 비판보다 분명 효과적이긴 하지만 남발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비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칭찬 한 번 듣기 힘든 상대에게 다가서는 방법은 그 듣지 못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이제 아낌없이 칭찬합시다. 우리는 늘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다가오죠. 그때 누군가가 실패해도 돼, 도전해봐 라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예쁜 말에는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성취하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실패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라면 상대에게 한결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